안녕하세요. 신용상담사 박종호입니다. 이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순서적으로는 7가지 나눠봤는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가 신청 조건과 자격이죠. 연체 조건을 보면 연체 30일에서 89일 사이인 채무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연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1년과 누적 연체일이 30일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. 그 총채무는 15억 이하, 그리고 최근 채무 비율이 30% 미만, 변제 가능한 이제 수입서이죠. 그리고 본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도움으로다가 변제 가능하다.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신청 가능 채무는 신용카드, 신용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신용카드에서 이제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도 포함이 된다는 거, 이거 질문이 많은데, 신용대출은 장학재단, 자금도 포함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.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으면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대입변제. 대입변제는 이게 뭐냐면은 채무자가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갚지를 못해가지고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 갖다가 이제 대입변제라고 합니다. 대표적인 거로다가 이제 그 햇살론이라든지 안전망 대출이 있죠. 이제 보증채무.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이제 이 빚을 이제 보증 쓴 거죠. 이제 보증 쓴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회사가 보증채무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신청이 안 되는 채무는 담보채무는 다 안 돼요. 이제 부동산 담보라든지 자동차 담보, 이제 전월세 보증금 담보, 그리고 예금 담보죠. 청약저축이라든지 보험회사 약관대출, 그리고 조세공과금이라고 하는데 뭐 가스비라든지 보험료, 세금. 그 가끔 가다가 그 안마기라든지 정수기 렌탈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제외가 되죠. 그리고 고의 불법 손해배상 구상채권 이게 있는데요.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음주운전으로 이제 그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는 물어주잖아요. 물어주고 나서 이제 그 운전자한테 돈을 달라고 하죠. 이제 그 권리를 갖다가 구상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제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협약가입 금융기관은 뭐 은행, 저축은행, 보증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용회보인의 홈페이지에서 이제 꼭 확인하셔야 돼요. 특히 대부업체 이름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 새마을 금고는 각 지역마다 점포마다 이제 그 대표가 다르기 때문에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. 신청이 안 되는 채무자는요. 예를 들어 가지고 협약의 채무 비율이 20% 이상이다. 이게 뭐냐면 총 채무가 1억인데 협약이 안 돼 있는 회사의 채무가 2천만 원이다. 그럴 때는 신청이 불가능해요. 이럴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상환해서 19%로다가 이제 낮추면 신청이 가능하죠. 그리고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비율이 30% 이상일 때, 총 채무 1억인데 신규 발생 채무가 6개월 이내 발생한 게 그 3천만 원이다. 이럴 때는 신청일을 좀 뒤로 미루거나 또는 이 날짜가 좀 잘 안 된다, 안 맞아진다.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일부 상환하시면 29%로 맞출 수 있죠. 그렇게 하고 신용 채무보다 재산 평가액이 클 때 이건 뭐냐면 채무자 재산에서 신용예보위원회에서 이제 그 인정해주는 이제 그 이 공제 가액이 있어요.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갖다가 재산 평가액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복잡해요. 어떻든 간에 재산 평가액이 클 때 안 된다는 거고요. 채무조정 신청에서 기각 1년이 안 되면 1년 지나지 않으면 이제 신청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기각 사유가 해소가 됐다. 한 달 만에. 그럼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급여가 공탁됐다든지 압류 및 정부명령, 그 정부명령을 받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. 그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부동산에 이제 경매가 들어왔으면 이제 신청이 안 되죠. 자,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되면 좀
나한테 유리한 점,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? 조정 내용이라고 하는데,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조정이라 그래요, 사실은. 사전 채무 조정이면서 이자율 조정이라 그러는데, 이자율이 인하가 된다는 거죠. 대부업체의 대출이 19%였다. 그럼 프리워크아웃 신청하려면 최저 3.25에서 8% 사이로 조정이 됩니다. 이자율이 인하가 되죠. 그게 하나 좀 좋은 점이 있고, 분할 상환을 할 수가 있죠. 최장 10년인데, 기간은 채무자 뭐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부채 규모에 따라서 5년이 될 수 있고 7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최장 10년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. 그래서 초기에는 저 이자 부담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. 그러면 채무 감면은 어떻게 되냐? 프리 워크아웃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원금 감면이 없어요. 연체 이자만 감면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은 다음날 채권자한테 접수 통지를 해요. 통지가 되면 신용카드는 사용 정지가 되죠.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정지가 됩니다. 그리고 동시에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. 한 2주 동안. 그래서 이 상계 처리는 뭐냐면 A은행에 채무가 있고 거기에 이 은행에 잔고가 있다. 그 계좌에 이랬을 때는 상계 처리가 돼요. 근데 다른 은행 같은 경우 채무가 없는 은행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통장 관리대 잔고를 영원으로 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프리워크 신청에 따라 가지고 자동이체가 중지되냐? 그건 아닙니다. 막 빠져나가요. 그래서 잔고를 영원으로 하셔야 돼요. 급여 통장은 바꾸는 게 좋고요. 접수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독촉을 금지하고 가압류 같은 걸 금지해요. 그리고 보증인한테도 독촉이라든지 가압류를 할 수가 없죠. 프리워크아웃 신청하면 채권자한테 이제 그 접수 통지가 되면 지급 명령은 이제 신청을 금지하게 됐고 새로운 소송도 금지가 돼요. 그런데 신청 전에 만약에 그 지급 명령이라든지 소송이 진행이 됐다, 신청이 됐다.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지금까지 그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프리워크아웃 신청하면 어떤 그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금지 대상이 뭔지 그 신청이 안 되는 채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.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이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